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진영이 갈려 싸우고 있지만 사실 뒤로는 다 제살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대표적 상사인 이토추의 CEO가 그런 사정을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카후지 마사히로 사장은 일본이 생존을 위해 러시아 오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스크바와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에너지를 배송할 모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인 사할린1의 지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G7 국가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 제넷 옐런은 예정대로 러시아를 오일의 덫에 가두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에 따르지 않으면 판매 지장을 받을 것이라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상한으로 인해 모스크바가 구매자를 물색하게 될 텐데 팔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5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 G7은 가격 상한제를 발효합니다. 상한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이 약 95달러이기 때문에 배럴당 6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는 쪽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미친 짓에 러시아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를 주장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G7 소속 유럽 국가들도 미국 때문에 따라가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골치가 아픕니다. 일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에너지는 조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토추의 CEO는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할 방법이 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에서나 이례적일 뿐 생존 본능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핵 연료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재무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의 모스크바 영업은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JP모건 체이스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 보고서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내년이면 디폴트에 직면할 거라는 보고서도 냈는데 망하는 나라에서 왜 영업을 유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전쟁도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는 이토추의 CEO 오카후지 마사히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 수입 물량이 작기는 하지만 수입을 지속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 가스와 석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방 동맹국들의 대러 제재 입장을 따라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방 동맹국들의 러시아 가격 상한제를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기업은 나름대로 다 대책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바이어들이 모스크바의 저렴한 원유를 구입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카우지 사장의 이 같은 견해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발언과 같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 사드 알 카비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유럽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사할린1 프로젝트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산대신은 미국의 엑슨모빌이 사할린에서 철수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분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이토추와 인도 국영 에너지회사 ONGC 비데시가 사할린 동쪽 해안에 유전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러시아와도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북방 영토로 인해 대치 중이지만 나름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적대적인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멸공을 외치면서 막무가내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본에서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자는 정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교섭해온 유신의 스즈키 무네오 의원은 일본이 분쟁에서 어느 한편을 들을 게 아니라 정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푸틴 대통령만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구미 제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그는 분쟁에는 쌍방의 주장이 있는데 이번에 이상한 것은 러시아는 악, 우크라이나는 선이라는 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힘에 의한 영토 확대나 주권 침해는 없어야 하지만 분쟁의 원인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젤렌스키는 자폭 드론을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으로 날렸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가 왜 자폭 드론을 날렸는지 그에게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젤렌스키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왜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와 돈을 받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도 이런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에 흘리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옮긴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국력 차이는 엄연하다면서 미국이 무기와 돈을 주면 전쟁이 길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포함한 G7은 양쪽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권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외상회담에서도 러시아만 비난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아이, 여성, 노인이 희생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7년 전 일본 군부가 1억 총옥새를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도쿄 대공습, 오키나와 전투,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홋카이도 출신인 스즈키 무네오 의원은 북방 영토 문제로 푸틴 대통령과 4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유도를 하는 푸틴 대통령은 나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일본이 미국과 상황이 다를 때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크림 병합 당시 미국의 오바마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에는 북방 영토 문제와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이 있다면서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베 신조 총리가 옳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정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지만 답변은 G7과의 제휴라는 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영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일본은 사정이 다른데도 왜 그런 사활적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론이 오가기는 했지만 사할린 가스를 계속 들여오기로 한 결정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무네오 의원은 먼 지적보다 가까운 타인이란 말이 있듯이 러시아, 중공, 북한도 이웃 국가라 어차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싫다고 해서 국가가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 경제는 브릭스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외교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지금은 미국 일국의 지배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공 그리고 러시아와 부딪히고 있는데 일본도 지정학적으로 뭔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쌍방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시지나 비판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맞았는지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